학창시절 지독한 가난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한 소녀. 30해가 지난 지금 동창회에 참석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동창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 단칸방에서 사는 건 아니지? 누구보다 부유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 자부하는 친구. 검사 남편의 권력을 앞세워 그녀를 비웃던 그 순간. 잠시 후 연회장에 등장한 바로 그 검사 남편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판사님, 제 아내의 동창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반전.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지 그날 모두가 깨닫게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할 스토리입니다. 여름의 열기가 송도 법원 청사 유리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강은진. 그녀의 집무실은 에어컨 바람과 함께 차가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재를 기다리는 사건 기록들이 쌓여 있었고 묵직한 법률 서적 사이로 스며든 원두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사건 기록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사봉을 처음 쥐던 날을 기억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치 생명처럼 무겁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도착한 우편물입니다. 비서는 다양한 공문서와 서류가 섞인 우편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봉투들을 훑어보다 연한 회색 봉투 하나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금박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제2여자고등학교 제27회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초대장을 꺼낸 그녀의 시선이 동창회 임원 명단을 스치듯 지나가다가 어느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세미. 단 한 글자도 잊을 수 없었던 이름. 30년 전 가난하고 외로웠던 17살의 강은진. 비가 새던 반지하 단칸방,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 약한 기침만 남은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같이 학교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친구. 그 무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세미가 있었습니다. 어머, 강은진 또 그 옷이야? 냄새나는 거 알아? 하긴 뭐 빨래도 못할 테니. 가난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교실의 웃음소리, 복도의 속삭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숨죽이며 버텨야 했던 시간. 은지는 급식비를 내지 못한 날이면 화장실에 숨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버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리라. 그 다짐 하나로 잠도 포기하며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그녀는 대한민국 부장판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장의 동창회 초대장이 30년 전의 기억을 송두리째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와 송도의 밤바다로 향했습니다. 강바람에 실린 소금기와 함께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는 물결 위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강해졌을까? 그 질문은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자신과 싸워온 이에게 던지는 묵직한 물음이었습니다. 은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크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장 한켠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놓인 액자 하나. 부장판사 임명식 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반지를 끼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강은지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각오와 두려움, 그리고 결기가 동시에 서려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지는 속삭이듯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넌 이제 정말 강해진 거니? 잠시 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동창회에 가보려고.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너 괜찮겠어? 그 이름 이샘이 또 만나게 될 텐데.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해.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가야 할 것 같아.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널 위해서 가는 거구나.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맞아.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어서. 어른이 된 내가 그 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이 말했다. 너는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 시간들이 널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거잖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대신 조건 있어. 동창회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다 얘기해 줄 것. 나 진짜 기대하고 있을 거야. 은진도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약속할게. 그날 밤 은지는 책상에 앉아 손수 일정을 정리하고 초대장을 조심스레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야. 증명이야. 그리고 화해야.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며 은지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아 갔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브런치 카페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라의 조용한 거리,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은지는 거품이 가득한 카푸치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엔 변호사 최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기로 한 거야? 수진의 물음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자신에게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수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켠 뒤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은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 근데 꼭 해야 할 일 같아. 오래 미뤄왔던 숙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수지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진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지만 그 17살의 내가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울고 있잖아. 은진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돌았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말해줘. 괜찮아. 우리는 잘 살아왔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은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무 고맙다, 수진아. 수지는 익숙한 장난스러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할게. 거기 가서 내 명함 뿌리지 마. 나 부끄럽게 하지 마.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한동안 조용히 브런치를 즐기며 따스한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너무 화려하면 속물처럼 보일까 걱정되었고, 너무 수수하면 여전히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 그 말이 마음에 맺힌 작은 불안을 지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후 은지는 혼자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편이 아닌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마음으로 옷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30년 전의 상처와 마주하기 위한 갑옷을 고르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3층, 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 안. 은진의 시선이 진한 감색 실크 블라우스와 같은 톤의 와이드 팬츠에 멈췄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깔끔한 재단이 돋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이 옷 한번 걸쳐보시겠어요? 고객님 이미지에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은지는 잠시 머무시다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난에 주눅들어 있던 그 소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온 지적이고 단단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작은 진주 귀걸이와 심플한 목걸이 하나를 함께 골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반지와 함께 스스로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마치 원래 고객님을 위해 만들어진 옷 같아요. 은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온 은지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 옷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야. 그날 밤 은지는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엔 새로 산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걸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잠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창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당일, 은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감색 실크 블라우스와 와이드 팬츠,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심플한 액세서리, 그리고 어머니의 은반지까지. 화려하지 않지만 더없이 단단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넌 이제 흔들리지 않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한 은지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연회장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 입구에 도착한 은지는 차 안에서 몇 분간 조용히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심장은 재판을 앞둔 날보다도 더 빨리 뛰고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진, 넌 이제 더 이상 17살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마지막 주문을 건 그녀는 차문을 열고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천 제2여고 27회 동창회라는 배너가 걸린 입구.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은 그녀는 한쪽 벽에 마련된 이름표를 바라보다가 그 옛날 교실의 풍경이 떠오르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은진이 아니야? 누군가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창시절 말을 몇 번 섞은 적 있는 동창이었습니다. 와, 진짜 몰라보겠다. 완전 달라졌네. 지금 뭐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혼했어? 애는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직업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관심은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은지는 홀로 와인잔을 들고 멀리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무언의 서열, 남편이 의사라는, 자녀가 어디 대학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을 차지하는 대화들. 30년 전 누가 더 예쁜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떠들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익숙한 소외감이 다시 은진의 마음 한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진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듯 낯선 얼굴들. 시간이 지나며 얼굴은 바뀌었지만 말투와 웃음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쟤는 지영이 아니야? 공부 정말 못했는데 시집 하나 잘 가서 아주 귀하게 산다더라. 저기 봐. 수빈이 엄마. 아들 의대 보냈다더니 아주 당당해졌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웃음. 사람들의 말은 칭찬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엔 경쟁과 비교, 평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을 재단하는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은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진이 맞지?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반장이었던 정수연이었습니다. 정말 와줘서 고마워. 너 올까 많이 망설였거든. 수연은 반가운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억나? 내가 문학 시간에 시 발표했을 때 애들은 다 졸았는데 너만 감동했다고 편지 써줬던 거. 은지는 잠시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응, 나도 기억나. 그때 정말 고마웠어. 수연은 지금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정감 있고 평온한 삶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추억을 나누며 짧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쾅, 쾅, 쾅. 하이힐 소리와 함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여성이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익숙한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샘이었습니다. 30년 전 교실을 지배하던 그 웃음,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 이샘이가 과장된 몸짓으로 은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은진 맞지? 세상에, 진짜 몰라보겠다. 그녀의 시선이 은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검열하듯, 가격표를 매기듯. 그 시선엔 여전한 경멸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됐네, 용됐어. 그래도 사람 꼴은 하네. 뭐, 그 단칸방에서 꾸역꾸역 살아온 것 치고는 잘 버텼다. 그 말에 주변 동창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이세미는 그런 은진의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한 듯 의자를 끌어와 은진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넌 지금 뭐하고 살아? 아까부터 다들 직업 얘기하던데 넌 말이 없더라. 은진은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 다녀. 세미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회사? 그래도 일은 하네. 하긴 너 같은 애는 악착같이 살아야지. 안 그러면 굶잖아. 은지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말해. 우리 남편이 검사잖아. 뭐 하나쯤은 도와줄 수 있지. 그래도 동창인데. 세미는 와인잔을 흔들며
자신의 말에 스스로 도취된 듯 웃었습니다. 은지는 그 웃음 뒤에 있는 불안하고 허전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30년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구나. 식사가 시작되고 동창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하지만 은진이 앉은 테이블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세미는 대화의 중심을 놓지 않았고 화제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와 남편의 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번에 차장검사로 승진했잖아. 하루 종일 대형 사건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지 뭐야. 사람들은 감탄사와 함께 리액션을 보였고 세미는 그 반응에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오는 것도 말렸어. 너무 피곤하다고. 근데 내가 억지로 끌고 나왔지. 우리 남편 얼굴이라도 보면 다들 반가워할 것 같아서.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잔을 기울이며 우아한 척을 했지만 말끝마다 과시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식사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세미에겐 더 거슬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은진아, 아까도 물었지만 너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작은 회사 다닌다며? 무슨 일 하는 회사야? 은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행정 쪽 일이야. 세미는 고개를 갸웃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그 나이에 회사 다니는 게 어디야.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애 키우면서 살던데. 몇몇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은진이는 착하잖아. 악착같이 살긴 했지. 내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은진이 그런 건 참 기특하더라.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들이 이어졌고 은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미의 시선이 은진의 옷에 닿았습니다. 근데 너 그 옷 어디 거야? 브랜드 있는 거야? 나름 신경 쓴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이네. 모욕적인 말투. 그 안에 숨은 넌 여전히 나보다 못하다는 뉘앙스가 은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쇼핑 갈래? 내가 좀 도와줄게. 불쌍해서 그래. 진심이야.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은 걸까? 그리고 문득 마음 한구석에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조용히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테이블 위로 내려앉은 묘한 긴장감. 그녀는 천천히 이세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 학창시절에 정말 가난했어. 순간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지낸 적도 있어. 솔직히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 세미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은지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가난은 불편했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선택한 출발선이 아니었잖아. 은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부모 잘 만나서 아무 노력 없이도 여유롭게 살아왔지. 그건 그 사람의 복이야. 부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어. 우린 그냥 다른 출발선에 있었던 것뿐이야. 모두의 시선이 은진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출발선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야. 세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넌 지금 그 말을 나한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고 싶었어.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 은진의 말은 테이블을 넘어 연회장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와인잔을 들던 손, 수저를 움직이던 손,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은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으로 이세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물론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자격은 아니야. 조용한 연회장 안에 은진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가진 걸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을 피했습니다. 이세미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은진을 바라보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푸아, 강은진. 넌 진짜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딱딱하고 재미없어.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라도 듣는 줄 알았네. 그녀는 주변 동창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지? 가난했지만 아주 당당하게 살았대. 우리 다 같이 박수라도 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세미의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뭔가 꺼림칙한 듯 혹은 무언가 찔린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세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전해졌구나. 이세미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됐고, 재미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마침 우리 남편 거의 다 왔다고 연락 왔네. 대한민국 최고 검사 얼굴이나 구경들 해봐.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자랑스럽게 화면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이래. 너희들 평생 살면서 말 한 번 섞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진의 눈빛은 애처로움과 연민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당당한 걸음, 날카로운 눈매, 명백히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 이세미가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여기야. 그녀가 손을 흔들자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은진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놀라움, 당황, 경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세미가 그를 불러 세우려 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은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부장판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적? 연회장은 숨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검사인 이세미의 남편이 은진에게 깎듯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남편은 세미의 어깨 너머로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십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수없이 조언을 받았고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든 채 얼어붙었고 아까까지 웃던 몇몇 동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은진이가 판사라는 거야? 누군가 작게 물었고 또 다른 사람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부장판사라고 했잖아. 검사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웃으며 자신의 명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명찰 속에는 강은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세미는 당황한 듯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오히려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껏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님께 무례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려. 그 말에 세미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몰랐어.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 몇몇 동창들이 따라 박수를 쳤고 곧 연회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공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묵묵히 살아온 강은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탄의 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연회장에는 다시 잔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은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래된 얼굴들을 보고 오래된 상처도 꺼내게 됐어요. 하지만 덕분에 이제는 그 상처도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길 위에 후회도 있고 자랑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시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가볍게 재단하거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 얻어야 할 지혜라 생각합니다.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수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 역시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명찰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따라가려 했지만 은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 방,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무겁게 눌러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은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익숙한 판결문과 사건 기록, 그리고 법복을 입는 아침. 그날 이후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은 머릿속에서 여러 번 떠올랐지만 은지는 담담하게 정리해가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박수 소리, 이세미의 붉어진 얼굴, 그리고 검사 남편의 고개 숙임까지 그 장면 하나하나가 오래된 응어리를 풀어주었고 은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연. 문자를 확인한 은지는 살짝 웃으며 화면을 열었습니다. 은진아, 정말 고마웠어. 내 말 하나하나가 큰 울림이었어. 나도 요즘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 꼭 다시 보자. 은지는 짧은 답장을 남겼습니다. 나도 고마워, 수연아. 언제든 연락해. 잠시 후 법정 안. 은지는 재판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방청객. 모두 다른 사연과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법봉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묵묵히 걸어온 삶의 무게, 그리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은지는 집 근처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다. 혼잣말처럼 중얼인 그 말엔 지난 시간을 향한 회한도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는 온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초라했던 과거, 누군가에겐 비웃음거리였던 시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은진이 있었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녀는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는 밤하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처럼 조용히 삶을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건 지금의 자신에게 또 어딘가의 또 다른 은진에게 보내는 격려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때로 날카롭고 차가울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품고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은진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